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메가존 CTO 이수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서 SAP라고 나왔는데, 클라우드를 고민하시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들을 먼저 클라우드로 옮겨볼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익숙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쓰는 장표가 제가 하고 있는 장표는 전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제가 이 장표 내역들을 지금 이 AWS 서밋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메가존 미국 지사에서 제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서밋이라든가 컨퍼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장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메가존 USA에 있고, 메가존은 약 20년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하는 일들은, 메가존 미국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그런 솔루션들이 어떻게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클라우드 패세지라는 클라우드 보안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에서요. 그리고 나서 메가존을 조인을 했습니다. 잠깐 동안 아마존 AWS 코리아가 시작할 때 거기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보안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또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 또 그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들을 먼저 마이그레이션 할까라고 문의를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가장 덜 중요한, 즉 리스트 크리티컬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옮겨보자라는 고민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리스트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단어는 물어보시는 분들마다 다 틀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보안팀한테 물어보면 보안 솔루션이 아닌 게 리스트 크리티컬한 거고요. 영업팀에다 물어보면 영업에 관련이 없는 나머지가 리스트 크리티컬한 솔루션들이에요. 즉, 내 것만 아니면 나머지는 리스트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 리스트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도 옮겨야 되는데, 하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옮기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옮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존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리인벤트라는 거죠. 뭐 아마존 리인벤트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인벤트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워킹 인바이러먼트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어떤 디비전에 따라서 많이 틀릴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마지막에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ERP와 SAP 같은 솔루션들입니다. 당연하겠죠. 왜냐? ERP가 다운이 되면 회사 웹페이지가 돌아도 업무가 진행이 안 되죠. 특히 제조사 같은 경우는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들이 모 회사들과 연결을 할 때 SAP로 자산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에 대한 생산 관리 내역들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즉, 내가 15분, 20분, 30분 동안 ERP라든가 SAP 하나와 같은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SAP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크리티컬 인바이러먼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에 동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그레이트를 하겠다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SAP를 마이그레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될 경우에 왜 AWS를 써야 될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언프레임 인바이러먼트에서 좀 더 좋은 서버를 써도 되고,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내가 이거를, 즉 잘 돌고 있는 환경을 아마존으로 써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너무 중요한 솔루션이고 너무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아마존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잠깐 우리 세션 시작하기 전에 아이콘들 많이 나왔죠. 사실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아마존의 환경에서는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이 이전 세션에서 보시게 되면 1000만 유저를 서포트하는 아키텍처 구성하기라는 토픽이 있었어요. 자, 1000만 유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그 1000만 유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강연하신 분이, 소개하신 분이 설명한 거를 보면 처음에 웹서버를 버추얼 머신으로 쓰다가 결국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움직이다가 그리고 서버레스 환경을 쓰다가 가능해요. 내가 개발을 했으면, 내가 소스 코드를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가능한 방식이죠. 근데 SAP라든가 오프더쉘프 프로덕트 인바이러먼트 그 솔루션들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죠. 즉 SAP가 고객한테 주는 패키지 자체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아니면 고객이 그거를 분리를 해서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아마존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100% 사용할 수 있을까? 100%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구현이 됐고 제대로 플랜을 했다면 비용적으로 최저 비용을 이용해서 최고의 이펙티브를 늘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보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와 함께 약 마이그레이션을 할 경우에 기존 언프렘 환경에서 언프렘 환경으로 옮긴다거나 언프렘 환경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로 옮기는 거에 비교했을 때 마이그레이션 타임이 약 25% 정도라는 부분입니다. 25%라고 하면은 제가 좀 이따 실제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당히 작은 시간이라는 거죠. 특히 SAP와 같은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마이그레이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추석과 설날에 빅뱅 은행 쪽에서 일어나면서 잠깐 크레딧 카드라든가 아니면 은행 거래가 중지됩니다라는 부분들이 하루가 아니라 10분 안에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겠죠. 10분이 아니라 아예 무중단이면 가능하겠죠.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속도를 늘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프로젝트 코스트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자, 마이그레이션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뭘 할까요? 필요한 하드웨어를 계산을 하실 겁니다. 필요한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고, 근데 그 필요한 하드웨어를 구매를 할 때 향후 5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카파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서버들을 미리 구매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마존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5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테스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SAP 환경을 만들어 놓고 SAP에 대한 부하 테스트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추가적인 서버를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서버를 이용해서 BMT를 벤치마킹 테스팅을 하고 그 결과를 이해를 하고 공유를 하는 데는 클라우드만한 환경이 없죠. 이 테스트를 위해서 트래픽 제너레이트 하던 시스템들을 테스트하고 버리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하는데도 비용적인 굉장히 좋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존이라는 부분, 아마존이나 메가존이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테스트를 하고 나서 자 이제 저희는 아마존 갑니다 라고 하셨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존과 저희는 항상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저희와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 고객분들은 당연히 메가존에서 나왔을 거고 아마존 서밋인데 좋은 이야기만 하겠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이 자, 실제 고객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라는 부분이에요. 지누스. 혹시 지누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손 있으신가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저희 SAP 팀에다가 지누스를 들었을 때 무슨 회사인지 몰랐어요.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인데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매트리스를, 라텍스 매트리스를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배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서 아마존닷컴에서 파는 회사입니다. 얼만큼 파느냐? 매트리스 판매 1위예요. 가끔 유튜브라든가 TV에서 보시게 되면 머그 한 잔을 아마존에서 팔아도 한 달에 얼마큼을 돈을 법니다라는 광고들이 나와요. 이분들이 실제로 그걸 한 거죠. 매트리스를 아마존에서 팔 수 있는 혁신적인 배송 방식을 고려를 해서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만 본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요. 아시아에도 지사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SAP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온라인 커머스에서 재고 관리와 내 생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보를 갖고 내가 갖고 팔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가격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포캐스팅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추가를 한다거나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SAP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SAP를 아마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결정을 하시면서 저희가 도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SAP 하나를 사용을 하시고 계셨고요. 그러면서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아마존을 가고 싶습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이 SAP를 쓸 수 있을까? 자, 만들어주세요. 까지가 시간이었어요. 그걸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운영상의 베네핏.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떤 서비스든 운영 직원을 둔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돈이죠. 아무도 공짜로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미국에서는 사람당 필요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줄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을 위한 장점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EC2 환경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됐습니다. 물론 아마존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SAP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애저 서비스 방식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좀 더 많은 컨트롤을 원했기 때문에 EC2 환경에서 구현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1차적인 비용 절감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서버에다가 SAP를 운영을 했지만, 이제는 조그만 서버에서 내가 필요한 상황마다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도 물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미리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에서는 테스트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테스트 환경이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패스가 좀 더 수월해졌다는 거죠. 이 수월해졌다는 건 결국은 운영 코스트가 또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SAP나 이런 오프 더 쉘프 프로덕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뭘 하시죠? 하루에 한 번 백업 하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니까. 그죠? 내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죠. SAP 혹시 여기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SAP 디자스터 리커버리나 HA 운영할 때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억 단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SAP 자체적으로 기원하는 기능도 있지만 서드파티 솔루션을 구매를 해서 같이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S3라는 버킷이 있어요. EFS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하고 저장할 공간을 추가적으로 구현하지 않아도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아주 값싸고 아주 성능이 좋고 안정성이 뛰어난 고가형성인 스토리지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운영 말씀드리면서 사람의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말씀드렸죠. 당연히 오토메이션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SDK라든가 API를 이용한 오토메이션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와 함께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4년 보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결국은 보안이 뒷받침이 되질 않으면 어느 CISO도 어느 CTO도 어느 CFO도 마이그레이션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AWS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네이티브 네이티브 시큐리티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로그를 수집을 하겠다. 자, 일라스틱서치, 스플렁크, 아크사이드, 큐레이다, 아마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요새 서비스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본 로그를 수집을 하고 로그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겠죠. 점점 로그 양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상당히 비싸집니다. 여전히 백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비싼 솔루션들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존을 사용하게 되면 일라스틱서치라는 게 있죠. 일라스틱서치에서 제가 굳이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운영을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필요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하고 언제든지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SAP 인스턴스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원래 UI로 되어 있었어요. 자바 기반의 UI,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근데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해보자. 왜냐? 우리 SAP에 접근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즉 이 고객은 전 세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즉 SAP에 접근하는 콘솔에 대한 버추얼라이즈를 하자라고 해서 앱스트림 2.0 기반으로, 아마존 제공하는 2.0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구현을 해서 모든 사용자들이 SAP에 접근을 할 때는 실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웹 기반의 앱스트림 2.0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끔 됐죠. 즉 ACL, 내 SAP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 누가 접근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포인트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보안 쪽에 대한 부분도 향상을 하면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CapEx하고 OpEx예요. 제가 중간중간 설명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큰 서버를 미리 구매를 하셔서 5년을 준비를 하실 것이냐,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면 무중단 환경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원하는 양큼의 서버를 늘려나가면서, 사이즈를 늘려나가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었죠. 자, 숫자로 좀 표현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주구절절히 말씀드렸지만 이 고객이 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SAP 환경을 클라우드로 옮기자 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POC가 성공적으로 가능하겠네요 라고 판단하는 데까지 2개월이 걸렸어요. 엔터프라이즈에서 SAP의 마이그레이션을 아이디어상에서 마이그레이트 하는데 2개월을 걸린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혹은 18개월까지도 걸려요. 왜냐? 서버 구매하는데 6개월 걸리는 경우가 허다분하거든요. 여기서 더 특별한 건 뭐냐면, 그러면 POC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가 아마존 클라우드에 있는 환경에서 SAP를 직접 적용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24시간이요. 왜냐하면 POC 적용하는 환경을 바로 또다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션 환경으로 바로 적용 가능했거든요. 즉, POC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프로덕션 레디가 된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죠. 레이턴시가 줄어들었어요. 말씀드렸죠. SAP 클라이언트에서 SAP로 접근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보고 필요한 내용을 쿼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고객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앱스트림 2.0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앱스트림 자체가 아마존 클라우드 내에 있어요. 아마존 클라우드 내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내에 소속되어 있는 VPC에 연결되어 있는 걸로 가다 보니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고객은 그 앱스트림 인스턴스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시겠지만 아마존에서의 접근하는 서비스들을 위해서의 가장 최적화된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은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롤로 레이턴시가 50%까지 줄어드는 장점을 보였고요. CapEx, 내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사용된 비용의 부분에서 약 48만 불 정도의 줄이는 부분들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OPEX 약 25만 불입니다. 근데 사실 이 25만 불의 OPEX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객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서 점점 더 장점을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거를 몸에 배기 시작하면서 좀 더 많은 시도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OPEX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OPEX는 인건비 줄인 부분들과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OPEX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고객분한테 SAP 환경을 만들어 드렸을 때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고객님, 모든 회사는 운영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SAP는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저희는 SAP 운영팀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전에는 그 SAP가 돌고 있는 서버나 SAP가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안은 누가 있죠? 그건 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팀의 보안팀이 있는데 그 팀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안을 관리를 한대요. 자, 그러면 고객님, 이번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마존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DevSecOps라는 거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저희가 마이그레이트를 할 때는 아예 이 SAP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고 운영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물론 SAP가 갖고 있는 되게 좋은 관리 솔루션이라든가 관리 대시보드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특정 매트릭스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원하는 특정 데이터셋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들을 쉽게 보고 관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든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단순하게 어디서 접근을 하고 누가 사용을 하고 CPU가 얼마만큼 돌고 있고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사용이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걸 일라스틱 서치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아마존에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죠. 가드듀티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요. IAM을 통해서 접근하는 서버들에 대한 접근 제어도 가능하고요. 세큐리티 그룹을 이용해서 파이어월드 구현도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로고들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즉, 이번 기회에 고객분이 원하시는 SAP,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 마이그레이션만이 아니라 운영과 보안도 함께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개월 24시간 안에 환경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구현하는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존 플랫폼의 파워인 것이었고, 또 저희 SAP 팀과 그리고 또 SAP의 파트너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얻은 효율이었죠.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저희가 운영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TV 보면서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슬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스위트라는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툴들과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히 집에서 주무시고요. 집에서 일하지 마시고 모든 게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같이 해드리는 거죠. SAP 마이그레이션은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화로 변화가 되느냐, 진화가 되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객분들하고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니, 우리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지누스라는 고객과 SAP와 메가존 클라우드가 같이 일을 하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 가지 회사가 다 넘버1 회사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누스가 매트리스를 미국에서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얼마만큼 SAP가 중요했겠어요. SAP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선 넘버1인 회사죠. 저희 메가존은 여기 있는 고객분들, 한국에 있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메가존 USA를 통해서 미국으로 진출한 고객분들, 그리고 미국에 계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회사들입니다. 저희만 한 게 아니에요. 메가존이 혼자서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기능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G라는 보험회사, 켈러그, 이츠함블, 와이솔, 아까 말씀드린 지누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만큼 크리티컬한지를 판단하고 고민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까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힘든 제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SAP 환경을 옮길 수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시고 계획 중이신 서비스를 돌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일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고객분들을 도움을 드리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SAP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는 SAP 마스터가 아닙니다. 저희 물론 SAP 팀이 있지만 하지만 저희 SAP 파트너와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이 SAP를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듣고 어떻게 그거를 클라우드, 즉 아마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똘똘하지 않아도 이미 운영을 하시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클라우드화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를 이어서 저희 회사에서 담당을 하시는 ISMS, 즉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번 연도에 인증 관련해서 많이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SAP가 그만큼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인 것만큼 인증도 받으셔야죠. 그래서 인증에 관련돼서 저희 고강석 이사님께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학석입니다. 저는 현직 ISMSP 인증 심사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AWS 환경에서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여러 고객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우연찮게 이 기회를 얻어서 좀 간단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아젠다는 클라우드 시대 그리고 ISMSP 그리고 기업들의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그거 위에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ISMSP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가트너가 작년도 9월달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2017년도에 여기는 이제 한국 시장만 이제 분석한 부분들을 제가 발췌한 부분입니다. 1조 6천억 원이었던 그 시장이 지금 2019년도에는 2조 4,400억 원, 그리고 아마 2021년도에는 3조가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선, 레이저 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빨간 선, 이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ISMSP라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개발했지만 그 매출의 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규모로 인해 가지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이런 제도들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왔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ISMSP라는 제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ISMS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라는 PIMS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항목들에 대한 중복성이 많다라는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비용들도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작년에 이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증 기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사기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졌고요.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4개의 통제 항목과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체계 86개 통제 항목이 중복된 부분들이 합쳐짐으로써 80개의 정보보호 항목과 그리고 22개의 개인정보보호 항목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규로 받으시는 분들은 ISMSP 신규 기준으로 이제 인증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커다랗게 ISMSP의 스트럭처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예전에 관리 과정이라고 얘기했던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항목이 있고, 두 번째는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선택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기업들은 80개의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통과함으로써 ISMS를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우리는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ISMSP를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항목까지 합쳐가지고 102개 통제 항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번에 ISMSP 기준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뭐냐면,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이 통제 항목 안에 이제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를 사용하든 아니면은 국내 클라우드를 사용하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실질적인 인증 심사 과정에서 클라우드를 정말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도 ISMSP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심사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AWS 환경에서 이제 ISMSP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기존의 온프레미스랑은 너무 다른 환경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도 하시고, 경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커다랗게 제가 잡아본 거는 4가지의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거 1가지를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디, 계정이라든지 그리고 액세스 제어,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패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스컴피리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벤트 로깅, 그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VM에서 컨테이너로 가고 컨테이너에서 서버리스로 가고, 이 환경들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기업들을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대표적인 얘기들을 써봤는데, 클라우드 환경은 인프라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인스턴스는
언제든 사라질 수도 있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 인스턴스도 아니고 새로운 인스턴스로 생기는데, 도대체 이렇게 즉시적으로 생성되고 삭제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대장을 만들고 하라는 것이냐. 그리고 ISMSP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정보 자산 관리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환경에서 만들었을 때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갔을 때 이 자산에 대한 이거 도대체 얘는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 대장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럼 어느 시점에 이걸 만들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꼭 자산 관리 대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컨선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 위험 관리 방법에 따라서 자산을 분류했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분류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키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 분류하시던 방식을 갖다가 고집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의 그런 분류 체계를 만드시는 방법이 기존의 온프레미스에 특화되어 있었던 이런 심사에 대한 부분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겪으실 것들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분류 방식은 물리 단위로 갔다가 어떻게 픽스드 네트워크에서 분리하던 방식이라면은, 클라우드에서는 각 서비스,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운영하시는 서비스들의 구성하고 있는 아키텍처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분류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 평가를 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와 접근 제어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해요. 우리는 SaaS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많은 산재되어 있는 아이디들을 지금 온프레미스에 있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클라우드로 가니까 더 힘들어요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자체는 이제 접근 콘솔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접속을 하다 보니까 접속 기록들이 막 산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로그 검토가 너무 방대해서 정말 이거 하기 힘들다. 그리고 클라우드뿐 아니라 온프레미스에서도 동일하게 한 개의 아이디를 좀 사용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리드가 있으셨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키포인트는 서비스 특성별로 계정과 접근 통제에 대한 방식을 좀 결정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시스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펑션을 개발하셔가지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적용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마존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IAM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있지만, 그 이외에 이제 여러 SaaS 서비스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디가 산재된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아이다스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 요새는 이제 대세로 이제 올라오고 있죠.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 캐스비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SSO, 그리고 로깅, 오디팅, 그리고 투팩터 인증, 그 이외에 각 솔루션 업체들이 특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서비스가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패치와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관리인데, 국내는 해외와는 좀 틀리게 취약성 분석이라는 부분을 할 때 대부분 가장 많이 참조를 하는 것들이 이런 미스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건 원래 당연한 거 아니냐, 니네들은 왜 아직도 그걸 계속하고 있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존으로 가시게 되면은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미스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취약성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컨텍스트 베이스로 우리의 취약성을 리메디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패치 매니지먼트,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가 같이 흘러가야 될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AWS를 쓰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서로 나눠진다는 부분입니다. AWS는 기반 시설과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AWS가 풀 매니지드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것들 자체가 AWS가 어느 정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매일매일 패치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AWS가 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책임 공유 모델로서 이렇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은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그 커스터머 사이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암호화, 서버 사이드의 암호화,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제어, 그리고 OS, 우리 가상화 영역에 EC2에 올리는 OS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 있는 VPC, 서브넷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서 EC2에 올렸던 플랫폼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IAM,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지시고 관리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AWS에서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 매니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툴들을 사용하시면은 쉽게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베이스라인 기준 만드시는 거, 그리고 패치에 대한 기준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의 안정화의 하나의 부분으로 그렇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벤트 로깅이라든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새 이제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그 안에는 뭐 해킹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포트 스캐닝, 그리고 그거 위에 뭐 악성 코드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APT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모니터링 많이 안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심사를 나가봐도 실질적으로 로그를 모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거는 ISMSP로 넘어가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오히려 그 심사 기준이 줄었다고 뭔가 좀 허술해진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이 숫자가 줄은 거고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AWS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서드파티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를 위해서는 이벤트를 그룹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로깅하는 부분에 대한 통합하는 방법, 로그가 산적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 징후가 나왔을 때 알람을 오토메이션으로 받아가지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비지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로 만드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 로그를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일이 아니라 그 알람이 떴을 때 어떤 부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AW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DS 쿼리 로그, 그리고 VPC 플로우 로그, 그리고 오디세 관련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남길 수 있는 기능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선택해서 그 기능들을 이네이블 하시면은 모든 로그들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쉬워지실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안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앞전에 얘기하셨듯이 그 가드듀티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벤트 베이스로 침입에 대한 부분들, 침해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시는 부분, 그리고 아마존이 이번에 내놓은 메시를 통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인스펙트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 인스턴스들에 대한 관리, 내 서비스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통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큐리티 허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스플렁크라든지 일라스틱서치, 스모로지, 그리고 뭐 데이터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서드파티 솔루션을 여러분들 시스템 팀에서 하는 거, 네트워크 팀에서 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VM으로 넘어왔지만 VM이 이제 너무나도 활성화됐고 그 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인 컨테이너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시장 파일을 장악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1년 안에는 분명히 서버리스에 대한 부분들로 충분히 많은 부분들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됐을 때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클라우드의 사용 형태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내 서비스에 맞는 클라우드는 어떤 거냐, VM이냐, 컨테이너냐, 아니면 서버리스냐, 아니면 이거의 혼합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시고 거기에 각각 그 결정하신 형태에 따른 그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진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ISMSP는 커다란 걸림돌이 아니라 당연히 그거를 점검해 가지고 우리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안은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 보안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전에 온프라미스에서 했던 것과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이런 형태들이 진화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